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수건 사업인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가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라진 국비를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광산 나들목과 동광주 나들목 사이 11km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올해부터 사업 시작인데 최근 정부에서 관련 국비를 모두 없앴습니다. 광주시가 자체 예산인 10일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광주시는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부랴부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바라온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비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정말 울분을 토합니다. 왜 못하는지, 이렇게 됐던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그 대안은 뭔지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광주시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비를 절반씩 내는 것은 과하니 광주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부를 싸우는 과정에 도로공사와 국토부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 안 할 거야. 너그 그렇게 하면 우리 안 할 수 있어라는 작전상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도 강 시장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기존대로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들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 16분, 하지 말 좀 검토해보자는 분 3분, 367억 국비 중에 잘린 거 이번 추경에 어떻든 살려내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애초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반발을 초래해 행정의 신뢰도만 추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지난해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진 20대 노동자가 방치된 끝에 열사병으로 숨졌는데 노동청은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들은 노동청이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했던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입니다.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8살 노동자 고 양준혁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교내 화단에 쓰러졌습니다. 현장 팀장과 동료 직원이 있었지만 119 신고는 1시간이나 지나서야 이뤄졌고 양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은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조차 없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 원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10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법 위반 사항이 양 씨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 요인 개선과 비상 상황 매뉴얼 마련 등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은 확인됐지만 사고 당시 작업이 급식실에서 진행됐고 얼음물과 소금 등이 구비돼 있었다며 열사병과 직접 관련된 위반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또 119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즉각 신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19 신고도 우리 없어요. 안전기준에는 없어요. 중대재해법 그것들이 일부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 이 사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법적 판단이죠. 유족과 노동단체는 노동청이 사실상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주었다. 유족 측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6년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숫자 너머의 숨은 노력들도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전남 환경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라! 감축하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에 대한 굴뚝 원격 감시 체계 TMS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광양제철소는 26,900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양이 타업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하게 좀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2022년 28,300여 톤이었던 것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 광양제철소의 조강 생산량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톤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철강 생산량이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은 1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철소의 환경 저감 설비 투자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1,437톤이 탄소가 저감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7년 동안 1조 1,000억여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 노력에 대해 야드 밀폐화, 오염 방지 시설 추가 설치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 설비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8,146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수소 환원제철 실증 기술 사업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지역사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존 고로 공정 중단 로드맵을 포함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래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되는 전염병에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생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평에서 생태 탐사와 실습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이 달린 안전모를 쓴 대학생들이 캄캄한 동굴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한평군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 박쥐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박쥐의 주요 특징이 뭐였죠? 코를 통해서 그렇죠. 초음파를 다른 종은 입을 통해서 발사하는데 유일하게 감박쥐만이 차세대 야생동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국 단위 실습 프로그램에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야생 포유동물 관련 법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직접 야생동물 생태를 탐사했습니다. 끝에서 박쥐를 만났을 때는 위험하더라도 이거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아 생태 탐사의 최적지로 꼽히는 한평군. 학생들은 앞서 하늘 다람쥐의 서식지도 살펴보며 미래 야생동물 전문가로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늘 다람쥐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동물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뿐 아니라 야생 사계에서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되며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이 더 커진 상황. 이를 조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야생동물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 인원이 한 27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 중에도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숫자가 5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한평에서 생태 탐사를 마친 학생들은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적외선 드론을 활용한 최신 조사 기법 등 전염병 관리 심화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경도하면 골프장이 있는 섬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으로 유명한 경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경도인데요. 대경도 바로 옆에는 소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시간도 멈춰간다는 소경도의 숨은 매력들, 올여름 휴가철에 알아보면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에 환한 불빛이 둥둥 떠 있습니다. 바로 뒤 여수 시내 야경과 어우러지며 운치를 더합니다. 여수에서 가장 먼저 생긴 소경도 해상펜션입니다. 바다 위 낚시터로 불리는 해상펜션의 가장 큰 묘미는 바로 낚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밤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감성돔과 볼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집기류와 가전은 다 있고 숙박까지 가능해 연간 500명의 낚시 애호가가 찾고 있습니다. 마을 어촌계도 해상펜션 운영으로 쏠쏠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면서 또 옆에다가 음식 맛있는 거 차려놓고 드시고. 소경도는 초등학교 분교가 있을 정도로 워로동에서는 나름 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교돼 펜션으로 바뀌었고 주민 수도 60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배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고 차량 선적도 가능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수평선을 따라 떠오르고 지는 해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그동안 대경도의 그늘에 가려져 왔습니다. 해양 관광단지와 연륙교 건설 등 개발이 활발한 대경도와 달리 소경도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이웃의 대경도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연륙교를 개설하고 일학시설을 합니다. 큰 차도보다도 차도가 안 되면은 사람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도라도 좀 만들어. 육지와 소경도를 오가는 배는 하루 10차례. 관광 개발에 나선 다른 섬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숨은 매력을 지닌 소경도가 색다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사장부 출범에 맞춰 호남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광주 MBC 특집 토론회가 잠시 후 밤 9시부터 80분간 생방송됩니다. 이번 특집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전략을 모색하고 자치단체의 역할과 준비 상황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오상진, 김희태, 임문영 등 인공지능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광주시와 운영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SRF 운영업체 포스코 ENC가 중재 대신 소송을 하자는 광주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포스코 ENC 측이 공문을 통해 중재를 중단하는 광주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ENC 측은 광주시의 운영 비용을 올려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요구 금액을 78억 원에서 2,100억 원대로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요구 금액이 갑자기 커진 만큼 단심제인 중재 대신 소송으로 가자며 포스코 ENC 측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이 꾸린 태스크포스 팀이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도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지키기 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무등산 정상부의 방공포대는 임무상 광주 군공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군공항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TF팀의 정식 안건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포대가 옮겨지면 세계 지질공원이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생태 복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